아, 왜 맨날 이 셔츠만 입냐고? 아니야, 집에 가면 이 셔츠가 한 6벌 정도 있어. 똑같은 게. 똑같지는 않아. 다 달라. 니들 나한테 관심이 없어가지고 다 똑같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딱 있어.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더워서 바지에 맞춘 거야. 어? 아니, 더워서 바지에 맞춘 거라. 바지가 시원한 거라. 그 직방 좀 빨리 보겠습니다. 너희 사실 뭐 직방에서는 개념 자체가 막 어렵지는 않지. 직선의 방정식이.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처음에 이제 이게 직선 구하는 거 문제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 통틀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얘만 끌고 가는 거야. y-y1은 기울기 x-x1. 이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끌고 가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얘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 이렇게 끌고 가죠. y-ft는 몰라도 돼. f't가 되고, 그 다음에 x-t다라고 해서 우리가 미적분에서도 다시 끌고 가.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그 뒤에도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야. 미적분 1에서. 근데 우리가 y-y1은 기울기 x-x1에다가 직선의 방정식의 전부 다인 거고, 사실 얘를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선의 위치 관계, 그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그래서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우리가 겨우겨우 다루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얘 구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위치 관계 나와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두 번째가 그냥 얘인 거야. 두 기울기의 곱이 -1이다. 그렇지? 왜냐하면 나머지는 중학교 때 다 배우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딱 요 정도. 그렇지? 그래서 기울기하고 기울기의 곱이 -1이다. 그리고 또 뭐 있냐면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이 0이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얘 두 개가 수직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에서 위치 관계에서는 얘가 중요하죠. 수직 관계가 당연히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에서 계속 나오는 게 수직인 거야. 그래서 새 직선을 잘 보면, 내가 뭐라 했어? 새 직선을 잘 보면 그 직선이 수직인지 반드시 의심하고 나서 시작하라 그랬지. 이렇게. 수직 관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울기 곱이 -1인 두 직선이 주어질 확률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좀 우리가 할만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잘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개념 자체로만 봐서는 그거 있죠. 뭐냐? 아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게 어디로도 연결이 되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있고 k로 연결되고,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i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다 라고 해서 이 녀석이 엄청나게 많은 직선인데, 이 직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지. 저게. 그러면 저 녀석과 저 녀석의 교점을 지나는 이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 말로는 그렇다라고 치는데, 실제로는 나 진짜로 많이 이해하는 애들은 많이 못 봐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제외해야 되냐면 K가 붙어있는 얘는 제외돼야 되죠. 그래서 얘는 표현할 수가 없어.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I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다는 제외해야 돼. 제외한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혹시 문제에서 어떤 점을 지날 수 없냐라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지날 수 없는 점은 요 위에 있는 점은 지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걔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직선에 K가 달려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다 표현해. K가 0이면 얘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녀석은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요 직선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은 절대 지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날 수 없는 점이라든지 그런 거 물어보면 당연히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찾아서 걔는 못 지나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사실은 K에 관한 항등식이고, 그 다음에 정점이고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다 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조금 자주 출제가 되고, 이 녀석이 원의 방정식으로 연결되면서 다시 원방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내가 삼각형의 넓이는 직선의 방정식 영역이라고 했지. 삼각형의 넓이는 원래 직선의 방정식 영역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있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있는데 그 녀석 우리가 공식은 알고 계셔야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 c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녀석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때쯤 되면 뭐 또 알아야 된다겠지?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평행한 두 직선 거리. 그래서 얘도 알고 계셔야 되죠. 이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절대값 c 빼기 c 프라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수항의 차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물론 평행한 두 직선이니까 그냥 한 점 아무거나 잡아서 당연히 공식 써도 되긴 하는데 상수항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여기까지는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 보시고 네, 개념은 한 요 정도밖에 없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머지 다 응용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 준비한 문제들은 이게 너희들이 고정이 푼 게 워낙 유명한 문제들이라 이렇게 그냥 차 작업 안 먹으면 다 있어 유사문항이. 그냥 딱 보면 저 정도까지는 돼. 알겠죠? 저 정도까지 나는 해설지까지 다 줄 거야. 알았지? 해설지까지 다 줄 거니까 내가 크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마음으로 풀어야 되냐면 다 유사문항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 알았죠? 나중에 다시 문제가 나오긴 할 건데 이게 유사문항이라고 생각. 이 문제 본 적 있지? 딱 보자마자 본 적이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고정이를 풀고 있으니까 이 딱 보고 쟤구나 이렇게. 그러면 풀이과정 시작도 할 줄 알아야 돼. 풀이과정 시작도 내가 너희 안양의 고애들한테 이야기할 때 자 봤어 어디선가 봤지? 그럼 나 뭘로 시작하지?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지. 봐봐. 자 이게 있고 m하고 n이 있고 x축은 뭐 l1 l2가 있고 양의 방의 크기가 2배이고 l1의 l2의 기울기의 4배라고 할 때 mn의 값을 구하라. 뭐 이렇게 나와 있네. 그렇지? 뭐 어떻게 시작하냐? 내가 두 가지 풀이를 해줬는데 여기서는 잠깐만. 점을 잡아서 거리를 구해. 내가 이렇게 풀지 않았니? 이렇게 푼 것 같은데? 여기 1이라고 하면서 풀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L1이 점을 잡아서 그 말이었어. 자 여기가 mx가 되고 이게 뭐가 되죠? 지금 nx가 되는 거죠. 그쵸. x축 양의 방과 이런 거 L2가 양의 방의 이를 크게 2배이고 2배란 말은 이건가요? 이게 지금 2배라는 소린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둘이 가기 같다는 소리지. 지금 표현이 이거이고 L1의 기울기가 L2의 기울기의 4배라고 했으니까 슉슉슉슉 얘가 지금 y는 nx고 얘가 y는 mx면 얘는 y는 뭐가 되는 거야? 4nx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4배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4배라고 했으니까 그럼 끝났죠. 그리고 이 선이 필요해.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그냥 저 선이 딱 필요해. 그러니까 필요한 거야 일단. 그렇지. 그래서 머릿속에서 풀이 과정이 이렇게 떠올라야 돼. 자 이게 1이야. 야 너는 왜 그래? 빨리 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n이 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3n이 되겠지. 왜냐면 위에가 4n이니까.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 내가 1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당연히 구할 수가 있겠죠?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잠깐 구할 수 있잖아. 여기가 1,4n이니까 당연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쓰는 거죠? 얘대, 얘는 얘대, 얘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써먹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파이팅 하세요. 됐냐? 근데 답지 그렇게 풀었네요. 네. 답지가 뭔가 모르겠어요. 너희도 답지 나중에 이렇게 보면 모를걸? 알았지? 나중에 이게 답지거든. 답지 줄 건데 답지 주면 모를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했던 문제고요. 이렇게 어딘가에 계속 유명한 문제가 있다라는 건 너희들한테 중요하다는 뜻이야.
선생님들이 진짜 창작하지 않는 이상은 참고할 수밖에 없어. 고쟁이가 유명하니까. 알았죠? 뭔가 쓰는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찾아내는 제일 위의 문제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2번도 본 기억 있냐? 2번도 본 기억 있냐? 제일 마지막에 있던 거 그랬던 것 같은데. 고쟁이 거의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엄청 많아요. 이 문제 있잖아요. 이 변형된 문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내 기억에 문제를 그냥 끝까지 잘 읽으면 답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걸 끝까지 안 읽으면 답이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좌표가 다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OA점 위에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P가 있죠. 그 다음에 OB점 위에 Q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P하고 Q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나한테 이렇게 구하라는 거야.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지. 뭐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P는 1사분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Q는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래요. 뭐 그렇대요. 이렇게 찍었죠. 그 다음에 OPQ 하고 OPB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삼각형 넓이가 2대 3이랍니다. 잠깐만, 그럼 잘못 구했네. 여기가 2대 3인데 이렇게 맞나요? 요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OPQ하고 그 다음에 OPB지 뭐 이건 잠깐 자 잘못 봤니? OP 맞고 OAQ가 있어. OAQ 이렇게 이거 맞나요? 이렇게 나 뭐 잘못 봤냐? 잠깐만 지금만 봐봐. OPQ가 어디 있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PQ 그 OPQ는 얘잖아. OAQ Q 이렇게 맞는데? 그렇죠. OAQ 이게 몇 대 몇이야? 1대1 여기가 1대1이라는 소리고 아까 여기가 몇 대 몇이었냐? OPQ 2대 3이었나?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우리가 네분점 찾아가지고 2점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읽어보면 와 이런 느낌인데 되게 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바로 점 2개 찾아서 직선의 방정식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있어 분명히 말했다니 있다니 그렇게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거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 3번입니다. 혹시 이것도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건 엄청 중요해. 여기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그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가 엄청 많잖아. 그쵸? 도형의 넓이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엄청 많단 말이야.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것도 엄청 중요해. 그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때 물론 뭐 이것저것 있을 수 있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때 가장 무난한 게 뭐냐면 한 점을 지난다라는 게 가장 무난한 거야. 그러니까 넓이 2등분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 넓이 2등분하는 게 있을 때 사실은 너희한테 가장 쉬운 건 이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한 점을 지나고 중점 지나면 그냥 가장 좋아. 이게 가장 무난하고 가장 편하고 가장 쉬워. 알았죠? 이런 문제 나올 때가 가장 좋아. 한 점, 이 점을 꼭 지나야 돼. 이 직선이 이 점을 꼭 지나야 돼. 그러면 나머지 삼각형에서는 중점만 지나면 돼. 이 문제가 그래. 그렇지? 그 다음에 사실은 밑에 이제 직사각형이 나와 있는데 이제 직사, 뭐 정사, 마름모, 그 다음에 정앵각형 맞나? 정앵각형 이렇게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어디 지나면 되지?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되지.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나요? 대각선의 교점, 대각선의 교점. 그게 N각형, 육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면 일단은 되는데 보통 직사, 정사, 마름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체크하시면 넓이가 이동돼. 그래서 얘도 또 편해. 그냥 대각선 교점 찾아서 빡, 원의 중심 찾아서 빡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원의 중심 찾아서 빡 이렇게 하면 넓이가 다 이등분돼.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데 이 녀석이 사실은 문제가 될 때가 있어. 언제 문제가 돼? 막 나올 때.
그러니까 막 나온단 말이야. 뭔 말이야? 그냥 갑자기 2등분 하래 이렇게. 갑자기 2등분 하래. 그랬을 때 갑자기 2등분 하라고 막 그냥 진짜 갑자기는 아니거든. 언제 나오냐면 아, 너 거기 춥냐? 봄이 더운데. 자, 갑자기 하는 건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평행할 때. 평행한데 넓이가 2등분인데 혹시 이거 아니야? 이건 닮음 쪽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닮음 쪽에서 우리가 체크하는 거야. 우리 책에 있어. 우리 책에 있어. 고쟁이에 있어. 너희들 기억 안 나면 안 돼. 고쟁이 있어. 우리 고쟁이에 넓이가 이거 넓이는 당연히 있지. 이 문제가 있잖아. 당연히 있고 이것도 있어. 이건 뭐냐? 1대 1대 루트 2 맞냐? 맞죠? 1대 루트 2 뭐니까 이게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이니까 나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1대 2가 되니까 넓이의 비가 1대 2가 되니까 길이의 비는 얼마가 되는 거야? 1대 루트 2가 되는 거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넓이의 비가 1대 2니까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2. 다행히 평행을 이용해서 닮음이 나온다라고 하면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까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 두 번째가 그냥 아예 일반적인 거 찾아야 됩니다. 우리 책에 있었잖아. 아예 일반적인 거. 이게 제일 어려워. 뭔 말이야? 그냥 기울기가 1인데 넓이 2등분 한대. 그런 거 있잖아. 이거 뭐야? 삼각형이 있는데 기울기가 1인데 이 넓이 2등분 한대. 아니야, 무게중심 없어. 그냥 넓이 2등분 한대.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가는 거야. 뭔지 알죠? 그럼 내가 찾아야 돼. 기울기가 1이니까 자, 이 점 지날 때 넓이가 2등분 되는지 확인해야 돼. 안 되네. 그럼 밑에 가서 2등분 하네. 그러면 이 직선으로 해서 여기하고 여기 찾아가지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등분 되는 걸 찾아줘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 일반적으로 아예 그냥 노멀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런 건 다 특수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딱 보면 아시겠죠? 여기가 지금 누가 미지수가 있냐면 G 얘가 있습니다. 얘가 0,t입니다. 얘가 미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3,4죠. F점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하고 있을 테니까 대각선을 지나고 있겠죠. 그래서 요 점. 됐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냐?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기울기를, 그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죠. 이상한 소리 같지 않냐? 닮음?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구할 수 있나요? 어떻게 구하나요? 그렇죠. 잘 구하면 되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죠. 두 점 구해서 구해. 뭐라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중점을 찾아. 넓이가 2등분 되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중점을 찾아. 중점. 그러면 중점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2분의 t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중점을 지난다라는 게 응용 버전이 이런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런 문제는 엄청 많이 보죠. 그러니까 어디를 미지수로 두고 응용 버전이 나올지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엄청 많이 보니까. 이 삼각형 넓이라든지 어떤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문제는 계속 변형해서 나올 수 있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좀 잘 체크해야 됩니다. 3번이었습니다. 괜찮죠? 와, 나머지 좀 넘어가고 싶은데. 자, 그 다음에 봅시다. 4번입니다. 이거 평행한 겁니다. 보인가요?
얘 기울기 3이지. 얘 기울기 3이지.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AB 기울기 얼마야? AB 기울기가 또 3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AB의 기울기 얼마야? 4 빼기 2에서 8 빼기 얼마야? 2를 하니까 2분의 6이 돼서 3이 됩니다. 둘이 평행합니다. 이렇게. 둘이 평행합니다. 그런데 저 넓이의 비가 1대 3이랍니다. 넓이의 비가 1대 3이랍니다. S 대 T가 얼마냐면 3대 1이네요. S 대 T가 3대 1이네요. 괜찮나요? S하고 T가 3대 1이니까 S가 더 크다는 소리죠. 여기가 3T고 여기가 T라는 거니까 이게 원래는 4T인 거잖아,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1대, 그 넓이의 비는, 내가 말하는 넓이의 비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4대 1이죠. 전체적으로는 4대 1이죠. 그래서 길이의 비는 몇 대 몇이냐면 2대 1이 되네요. 이렇게. 여기가 2대 1인 거죠. 얼마? 2대 1. 맞죠? 2대 1. 1대 1이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해됐나요? 에이씨. 이게 지금 내가 모양을 잘못 잡아줬니? ST로 그냥 가다 보니까. 넓이의 비가 4대 1인데 4대 1이란 말은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4대 1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당연히 길이의 비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2대 1이 되니까 둘이 1대 1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녀석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 점 하나만 찾으면 돼요. 여기를 찾든 여기를 찾든. 중점 찾아서 대입하면 n값 바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닮음을 이용해 가지고 넓이의 비가 나오는 한 문제를 더 봤습니다. 아까는 딱 정확하게 넓이가 1대 1이었는데 이번에는 길이가 1대 1이 되게 지금 문제를 수정한 겁니다. 알았죠? 길이가 1대 1 되게 수정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한번 좀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건 니들의 일반 문제. 내가 있다 그랬지. 고정이 있다. 고정이 있습니다. 넓이 이등분한 문제를 좀 많이 넣어놔서, 왜냐면 넓이 이등분한 문제가 어려워. 중요해.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그래서 엄청 많아. 넓이 이등분하는 문제가. 다양하게. 근데 이 5번 같은 경우도 있었죠. 길이가 1인 겁니다. 그래서 길이란다.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이 요걸 하는데, 봐봐. 여기는 진짜 친절하게, 너 이 책도 그러지? 잠깐 이거 봤지? 진짜 친절하게 뭘 알려주고 있어? 이쪽에 있는 것처럼 그려놨잖아. 밑에 있는 것처럼 그려놨잖아. 그럼 너희들은 어디만 찾으면 돼? 이 녀석 x절편 마이너스 k, 이 녀석 교점 이렇게 구하면 돼. 교점이 뭐가 필요하냐면 y좌표만 필요해. 교점 y좌표.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길이가 아니까 4 더하기 k잖아. 내가 이걸 아니까 이렇게 푸는 건데 4 더하기 k 맞지? x 마이너스 k니까. 네. 이렇게 돼서 이거 y좌표만 알면 내가 넓이 이등분 하는 건 이제 구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실제로는 원래는 저게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도 내가 체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위쪽에 있는 건지 파란색인 건지를 너희가 원래는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여기서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하는데, 저거 체크할 때는 어떻게 체크한다 그랬지? 여기 가운데 지나면서 넓이 이렇게 평행한 걸로 내가 넓이를 구해보면 알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고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이 됐었기 때문에 한번 시도는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까지 보면 아마 넓이 이등분하는 거는 충분히 확인할 것 같습니다. 문제도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알았죠? 아이디어만 좀 잘 끌고 가시면 됩니다. 자, 6번째 좀 봅시다. 졸리냐? 그러고 싶다, 야. 자, 좀만 봅시다. 야! 젠장. 세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영역이 몇 개씩 있냐? 자, 세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인가? 네 개. 이게 네 개인가 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6개야. 그 다음에 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가 보다. 그치? 좌표 평면이 6개의 영역으로 나뉠 때라고 이야기하면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고 한 직선이 만나면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을 내가 찾으면 되나 봐요. 맞나요? 다 교점해가지고 교점 지으면 이것도 되나요? 이건 몇 개냐? 이렇게 지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되는데? 아,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되네? 6개. 그러면 얘도 6개고 얘도 뭐야 이렇게 많아? 모든 실수 K래. 야, 씨, 니도 망했다. 6개, 6가지 나오면 장난 아니겠는데? 그쵸? 이거 잠깐만, 이거는 또 뭐 있냐? 이건 아니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삼각형 만들어진 건 아니겠지? 이것도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7개다, 당연히. 얘는 아니야, 알았지? 이거 2가지인가 보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6개로 만나는 겁니다. 6개 영역 이렇게 되고 얘가 4개 영역. 다른 건 없냐? 다른 거 없냐? 셋 다 평행해? 그치, 이게 위치 관계니까. 이게 직선의 위치 관계란 말이야. 셋 다 평행해? 둘이 평행해.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 그 다음에 삼각형이 만들어져.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너희들이 체크해라. 해봐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 한다 보시자고? 아니야. 뭐 뒤에 다음 주. 7번 수심. 그냥 넣어놨습니다. 너희들 연습하라고. 알았죠? 그냥 너희들 숙제하면서 연습하라고 넣어놨습니다. 수심 어떻게 구하죠? 자, 머리 굴려봐. 수심. 그쵸? 수직으로 하면 되죠. 수심이니까 이렇게 딱 놓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뭐 A, B의 기울기 구하고 0,2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맞죠? 그 다음에 뭐 B, C의 직선의 방정식에 수직하니까 A를 지나면서 걔한테 수직한 거. 이렇게 2개만 찾으면 돼요. 그쵸? 그래서 기울기만 구하면 되네요. 기울기만 구하면 나머지 한 점이 있으니까 다 구할 수 있죠. 그냥 너희들이 연습해보라고 넣어놨습니다. 수심. 그럼 수심했으니까 뭐가 있겠냐? 와, 미안해. 어딨지? 수심하면 뒤에 당연히 내심 있어. 알았지? 조금만 이따 하자. 수심, 내심, 외심 다 넣어놨어. 수심, 내심, 외심 다 넣어놨어.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8번엔 혹시 8번 기억나냐?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렇습니다. 내가 이 문제 중요하다고 했지. X축하고 만나는 애가 4야. Y축하고 만나는 애가 2거든. 그래서 요 점이 지금 각각 A하고 B야. X축하고 Y축 만나는 점이 A하고 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2차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에다가 플러스 6이 되니까 얘는 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의 6이 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나 봐요. 4 쪽 위에 있죠. 이쪽에. 4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6이니까 한 요만큼 가서 2차 함수가 이렇게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뭐 저쪽 어딘가에 있는 거야. 4,6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4, 더 위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얘가 6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 쭉 올라가 있죠. 꼭지점이. 저렇게 돼 있는데 P에 대해서 APBP라고 했죠. APBP. 내가 뭐라고 했냐? AB가 있는데 APBP가 이렇게 같아진다는 거 했지. 이렇게. 자, 이게 만약에 APBP가 할 때 요게 직선이면 쉬워. 왜 쉽지? 봐봐. 똑같은 A점하고 B점이 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직선이래. 만약 이게 1차 함수야. 그럼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x면 t,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라고 해봐요. 쳐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그럼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파악한 다음에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하면 되는 거야. 이 위에 있는 점하고 여기하고 여기 위에 있는 점하고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하면 된다고. 그쵸? 원래 이렇게 그냥 풀면 돼. 근데 이게 2차 함수면 점과 점 사이 거리 하면 살짝 계산이 어려워진다 그랬지 내가. 살짝 계산이 막 다 없어져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막 엄청 막 쉽진 않다 그랬잖아.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 요거는 이 점은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이 노란색 선 수직 2등분 선 위에 있다 그랬지. 노란색 선 수직 2등분 선 위에 이렇게 이 점은 이렇게 거리가 다 같아진단 말이야. 이거 2등분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이 위에 있는 거니까 저 빨간색과 하얀색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내가 원하는 교점 P가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원하는 이차 함수 위에 있는 점 P가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 문제 정리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AB의 수직 2등분선과 수직 2등분선과 저 2차 함수의 교점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풀 때도 직선 풀 때도 똑같아.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저거는 그냥 항상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놓고 이 뭐지? A하고 만약에 B가 있으면 A, B의 수직 2등분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찾으면 그게 답인 거야. 아시겠죠? 항상이야, 항상. 이건 꼭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그래야 미적분 원 풀 때도 필요해. 미적분 원 풀 때도 이게 있어. 그래서 항상 수직 2등분선 위에 있는 수직 2등분선과 나의 원래 함수하고 만나는 점, 이 점을 찾으면 우리가 원하는 P점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다. 우리 고정에도 그대로 문제가 있고 고정이 문제 그대로 있어. 체크해라. 야, 이게 건전지가 다 됐나 봐. 이제 애들이 안 죽어. 됐나요? 여기까지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9번 좀 하겠습니다. 아까 20분 안 날렸으면 다 했는데.